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방송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인 어떤 흐름보다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 특히나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타이틀을 보면 자, SM을 팔고 넷마블을 사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액면 그대로 SM을 팔아서 넷마블을 사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물론 타이틀은 이렇게 정했지만 여기에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녹록치 않죠. 특히나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떠한 종전 협상이 지금 뭐 4차까지도 계속해서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협상은 하겠습니다만 양측 간의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죠. 거기다가 러시아는 또 국가 채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거기다가 뭐 유가 급등은 당연한 거고요. 국내 원달러 환율까지 큰 폭으로 좀 움직이면서 1240원대, 50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굉장히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그런 국면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미국 FOMC는 이번 FOMC부터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지요. 자, 이런 어떠한 일련의 이슈, 호재든 악재든 뭐 지금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죠.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시장을 많이 전방위로 압박하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끊임없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고 이제 종목군들은 이제 뭐 선별적으로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SM을 왜 매도를 해야 되고 넷마블을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시장 어떤 환경과 여러분들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해 보시면 지금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소 좀 자극적인 타이틀이잖아요. 뭐 이건 팔고 이건 사라 이런 얘기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또 올바르게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건 왜 사야 되고 이건 또 왜 팔아야 되는지를 쉽게 납득을 하시라고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즉 SM을 파는 게 아니라 SM류를 파는 거예요. 넷마블을 사는 게 아니라 넷마블류의 종목을 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 종목군들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어떤 본질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시는데 서로 좀 길었죠. 충분히 납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M 하면 지금 가장 뜨거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서 가장 뜨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가 인수한다라고 거의 뭐 협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죠. 뭐 일부 언론에서는 거의 하이브가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18.7%인가요?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수를 한다. 거의 이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M 또 SM 관계사들이 주가가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SM뿐만이 아니죠. 거기다가 뭐 JYP라든가 또 YG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우리가 리오프닝이라 그래서 경제 재개, 그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오미크론도 절정에 다다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이런 그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주춤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리오프닝에 대한 특히 이 엔데믹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어쨌든 뭐 SM뿐만이 아니라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이 리오프닝 엔데믹의 또 수혜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서울에서 BTS의 공연이 있었죠.
뭐 성황리에 끝났다라는 소리씩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직관이라 그러죠, 그죠? 한 4만 5천 명이 관람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스트리밍이라든가 또 영화관에서까지 그죠? 공연을 중계를 했었죠. 이런 인원까지 합하면 전 세계 한 246만 명이 이번 BTS의 서울 공연 3일 동안 이어졌죠. 관람을 했다라고요. 자, 그래서 굶주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특히 리오프닝 수혜주들 중에서 이 엔터테인먼트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정책상으로도 그래요. 그렇죠? 뭐 과거에 엔터테인먼트와 달리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신수종 사업까지 그렇죠? 진행을 함에 따라서 성장주이긴 합니다만 더욱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A까지 붙어서 SM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반면에 넷마블은 전혀 뭐 실적도 조금 부진했었죠. 거기다가 뭐 이 게임 회사들도 실적은 이제 그동안 IP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약했다라는 건데 스피넥스 게임즈를 인수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IP도 강화되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레코드가 잘 안 나오니까 많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 자, 두 회사의 어떤 위치적인 차이 이런 부분의 원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뭐 SL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 어떤 이런 그 뭐 원칙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리스크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SM89 넷마블을 사라는 원론적인 이유 말고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달에 제가 SM에 대해서 또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때 캡처를 한 거예요. 그때 나왔던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쵸? 그때도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SM이 그동안에 좀 오르고 하루에 그때 15% 정도 올랐네요. 그죠? 작년 8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카카오가 또 물 건너 가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CJ ENM이 가장 인수 유력자로 좀 떠올랐는데 또 다시 카카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왜냐면 작년도 8월 달하고 지금 현재 SM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더 비싸다라는 것이죠. 특히 보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SM의 이수만 회장이 18.7% 지분을 인수하는 게 작년하고 또 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입장차가 좀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손을 잡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손을 잡는 그런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5월달 기사죠. SM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랑 네이버랑 지금 지분을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네이버는 SM이라기보다는 하이브라든가 YG 쪽하고 이렇게 좀 결부가 되고 이렇게 이제 또 같은 편대를 이루고 SM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이번에 M&A가 성사가 된다면 카카오나 또 SM 또 JYP 이렇게 좀 손을 잡는 구도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관계 회사죠. SM CNC라든가 SM CNC는 이번 주에 이제 카카오의 인수가 유력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SM CNC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키스트라든가 DOU라든가 관련 회사들 계열사들도 최근에 좀 관심 있게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는 18.73%의 지분 매각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카카오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와 하이브, YG 엔터가 한 축을 이루고요. 그럼 관계가 돼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의 이제 손자 회사의 중에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와 또 하이브
V라이브로 통합했죠. 그죠? 위버스라는 하이브의 플랫폼. 이게 이제 V라이브와 올해 이제 통합이 되고요. 또 YG 엔터와의 지분 관계. 그 다음에 네이버와 YG 엔터의 합작 법인. 이렇게 한 편대를 이루고, 카카오 엔터가 이번에 SM 지분을 인수를 확정을 짓게 된다면, 그렇죠. SM 엔터테인먼트 또 JYP가 SM의 자회사 DOU 지분을 2대 주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회사가 또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SM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물론 작년도보다 주가가 좀 올해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서 SM은 지금 보세요. 뭐 전쟁이니 또 그죠? 바이러스니 또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죠? 지금 저점 수준이 아니라 고점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SM이라든가 또 SM, CNC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주가 상승 굉장히 좋았죠. 그죠? 오늘도 1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데 주가 위치를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카카오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카카오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SM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높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SM을 애둘러서 SM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SM처럼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지분 인수가 확정이 되면 SM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류의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또 JYP도 주가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최근에 거의 원상 복귀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SM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지만 그렇죠. 이 고점, 이 지금 현재 시장 환경에서 SM만 크게 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미 카카오가 인수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찌됐든 좀 이렇게 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예전에 아티스트에 의해서 회사의 어떤 레코드가 좌지우지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죠?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죠? 많이 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의 신수종 사업들. 아무튼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구조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CJ ENM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쟁 관계가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넷마블은 다르죠. 넷마블은 게임 회사입니다. 근데 게임 회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엔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NFT 그죠? 또 이거 P2E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플레이 투 원. 그죠? NFT, 메타버스 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공약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쵸?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게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게임 산업 육성 공약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같이 이런 것들이 올라야 돼요. 그렇죠? 오늘 넷마블이 좀 올랐거든요. 주가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넷마블이 좀 올랐습니다. 3.3%네요. 그죠? 장중에 4% 이상 올랐는데 자,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정책 수혜주라는 거예요. NFT니 그죠?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공약을 했으니 게임 특별위원회인가요? 그래서 게임 산업 육성한다. 자, 이런 어떤 부분 P2E 특히 플레이 투 원이라든가 메타노믹스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넷마블이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다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넷마블만 오를 것이 아니라 뭐가 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근데 이런 회사들 오늘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넷마블이 오늘 오른 거를 갖다가 정책 수혜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라서
최근에 오르고 있다. 최근 시장 환경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사지, 많이 오른 종목을 그 위에서 더 때려 사서 더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에 대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넷마블은 지금 뭐 완전 바닥권이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바닥권이라는 얘기. 10만원대가 장중 깨지기도 했었고,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서서히 좀 올라오는 걸 기대하는 거고요. 반대로 SM은 위치가 어디냐면 바닥권이 아니라 3만원 선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8만 5천원 된 8만원 선에 있는 많이 오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라는 얘기죠.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지금 그렇게 불안한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SM이 더 갈 수 있죠. 당연히 바닥에 있는 것보다. 근데 지금 리스크를 많이 아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SM은 자칫 잘못하면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자칫하면 던진다라는 그런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넷마블은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또 이런 심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것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처럼 바닥권에 있는 그런 주식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나 이게 이제 그냥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넷마블도 사실 실적이 그동안에 안 나왔고 이 지적재산권이 좀 약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자산주라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넷마블 하면 뭐 우리나라 손꼽히는 3대 게임 회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뭐 이 스피넥스 게임즈 이 부분도 분명히 소셜 카지노에 대한 잠재력도 분명히 뭐 폭발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아무튼 이 스피넥스의 가치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전 세계에 한 5위권, 12위권 뭐 굉장히 좀 낮은 추세인데 지금 2026년도까지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5위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M&A 활성화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펀드까지 조성을 하고 있죠. 뭐 정책적으로 지금 공적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R&D 로드맵도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또 NFT라든가 메타버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IP를 보유한 소셜 카지노 이 부분에 전 세계 성장률,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해서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은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과 IP 협업을 통해서 컨텐츠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넷마블이 이제 따라서 스피넥스 게임즈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뭐 아직 뭐 수익이 많이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현금화를 좀 했었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글쎄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리자드라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82조의 인수를 했었죠. 그죠? 그 정도로 이 게임 회사에 대한 가치가 그냥 단순히 게임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제는 NFT라든가 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이런 부분, 또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 이제 메타버스 경제를 활용한 이 극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글쎄요, 뭐 넷마블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은 글쎄요,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또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줄여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같은 시장 환경 하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고
또 중요한 여러분들 또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SM을 팔고 그걸 팔아서 넷마블을 사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오늘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좌 입금하시고 일단 3개월 정도만 여러분들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하고 잘 맞으면 그때 더 하시면 되고 일단 3개월 정도만 먼저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계좌 입금하시고 문자만 성함 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